네, 저희 그러면 이제 성북구를 지역 분석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지역의 핵심 가치 찾은 거를 비교 평가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의 고민이 하나 있는데 제 고민을 좀 들어주실래요? 저에게 공감을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이 열중 강의를 들으면서 그 아파트 하나를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서 좀 방법을 배워가셔서 그거를 다른 지역에도 적용하고 내 다음 투자에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우리 강의가 비교평가 강의다 보니까 제가 뭐 얘도 좋고 다 좋아요 이렇게 비교평가 강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이 강의 태생적으로 좀 이제 우선순위를 갈라드려야 되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현재 시점이 현재 가격 기준으로 갈라드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저는 의도가 그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물건 찍어주기처럼 비춰질까 봐. 예, 그게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고 가장 조심했었던 점이었어요. 근데 제가 뭔가 우선순위를 알려드리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과거 시점의 가격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 과거 시점에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됐었고 그것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전고점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까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014년의 가격을 가져왔거든요. 예, 한 10년, 11년 전 가격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걸 보시고 이건 옛날 가격이지 뭐 지금은 안 통해가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호 요소는 안 바뀌어요. 평촌은 10년 전에도 학군을 좋아했었고 지금도 학군이 유효한 가치예요. 그다음에 기름은 10년 전에도 도심 접근성이 좋았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이 핵심 가치는 안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이 핵심 가치를 어떻게 지역에 입히는지를 그냥 시뮬레이션 해본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가격이 2014년이건 2025년이건은 큰 차이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 10년쯤 전에 가격을 4개 단지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기름 생활권이 1등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름 6단지는요. 이 기름 생활권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축이에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제일 가깝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5억으로 비쌉니다. 전용 84 기준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비교 평가를 할 때 왜 전용 84를 가지고 왔냐면요. 전용 5구는 구조에 따라서 가격에 왜곡이 있을 수 있어요. 복도식이냐, 계단식이냐, 방두개냐, 방세개냐. 그래서 근데 전용 84는 다 계단식, 방세개, 화장실 2개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에 따른 왜곡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전용 84 기준의 가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기름 레미안이 제일 좋아하는 단지라 10년 전에도 가격이 5억이었어요. 그 다음에 기름 동부센트레빌은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히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단지들이 이쪽에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기름 동부는 거기서 조금 바깥에 벗어나 있어요. 몰려 있긴 하지만 약간 끝에 훅처럼 붙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가 이 안에서 가장 좋은 구축은 아니고 그냥 중간에서 중하 정도?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3억 7천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 SK는요, 여기 이제 역도 있고 이쪽에 이제 내부순환로 고가도로가 있거든요. 약간의 단절성은 있지만 어쨌든 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여기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마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가보시면은 이 근방에 몇몇 단지들이 모여 있으면서 아주 뉴타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안에서는 단지들이 모여 있으면서 주거지로서 여기를 찾는 수요가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도남 더샵은 어디냐면요. 여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언덕이거든요. 산악 지형이에요. 근데 요 밑에 성신여대 입구역이 있어서 여기 상권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요 성신여대 입구역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미아리고개 가는 데까지 나름 아파트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택지 모양은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기본적으로 산이기 때문에 산이 생긴 모양대로 아파트 모양이 형성되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막 예쁘게 구획이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단지가 모여 있기는 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일단 가격을 고정해 놓고 같이 볼 거예요. 보시면은 3억 7천, 3억 6천, 3억 8천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냥 10% 정도는 그냥 이제 어떻게 그냥 뭐 전세 맞추는 조건이나 매매가 조율에 의해서 뒤집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 1,000만 원, 2,000만 원 격차는 그냥 비슷한 가격이다라고 놓고 볼게요. 가격 기준은 그 월에 실거래된 가격 기준으로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같은 가격이다라고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로직대로 한번 비교 평가를 해볼 거예요. 근데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좀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까지 한번 갖고 와봤어요. 여기가 기름 동부센트레 빌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 나름 대단지고 굉장히 쾌적해요. 이 안에는. 그리고 이 밖에도 여기가 뉴타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앞쪽에도 다 신축이고 여기 요 단지예요. 커서 움직이는데. 그래서 얘 앞에도 아파트, 얘 뒤에도 아파트, 얘 옆에도 아파트입니다. 근데 뉴타운의 특징이 딱 여기 딱 봐가지고 뉴타운 안에 볼 때는 이렇게 되게 반짝반짝하고 쾌적한데 이렇게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이 뉴타운이 성형되기 이전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건너편이 그래도 조금 아파트가 생기면서 닦아지긴 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코너 돌면서 빌딩 한 채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덕 지형에다가 그다음에 이 전선줄도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안에야 깔끔하지만 이 바깥에는 구축 상가에 그다음에 뭐 전선줄이 얼기설기 얽혀 있고 막 이런 약간 지저분한 정리가 안 된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기름을 임장을 하는데 원래 그 되게 노후한 곳에는 점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굉장히 깔끔한 이제 훈훈한 젊은 남성분 두 분이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잠깐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임장복이었거든요. 모자 쓰고 그래서 약간 근데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혹시 이제 뭐 말을 하는 직업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강의를 들은 분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이제 이미 튜터가 된 이후에 강의 진행할 때였는데 뭔가 이제 튜터링으로 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제가 한번 싹 저도 임장 한번 돌거든요. 튜터링 하기 전에. 그러고 있을 때여가지고 순간 약간 긴장을 했죠. 이거 아는 척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라고 해야 되나? 아니라고 해야 되나? 잠깐 이제 머뭇하다가
일단 "아닌데요." 했어요. "왜요?" 이랬더니 아무리 봐도 말을 하는 직종의 분이신 것 같대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면서 고민 있지 않으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항상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머무르다가 "아니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잠깐 저쪽으로 가서 이제 뭐 인생에 좀 고민이 있어서 보이는데 한번 얘기를 나눠 보자 했는데 그 도를 아십니까? 그거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서 이제 알아차렸죠. 한 몇 마디 대화를 해 보고 나서 '아 내가 기대한 그런 분들은 아니셨구나.' 그래서 그냥 예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저한테 "도를 아십니까?"로 접근하신 분을 제가 기름에서 두 번을 만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제 노후한 지역 생활권들은 왜 빨간 빛깔, 하얀 깃발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점집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재개발이 되면서 좀 이제 깔끔하게 되기는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빌라들은 아직도 그 재개발 전의 원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크게 위험하지 않다면 낮 시간에는 한번 그런 데도 들어가 보기는 해요, 분위기 임장할 때. 그래서 '아 여기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바뀌고 저렇게 됐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눈에 담다 보면은 이게 익숙해지면 그다음에 좀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거여 마천 지구를 갖다 지금은 엄청 낡았지만 얘가 재개발되면 어떤 모습일까가 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름을 또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또 있는 게 그 여기에 저는 원래 점 이런 거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이제 사업하는 지인이 있는데 이 친구는 되게 좀 약간 샤머니즘에 홀릭이 되어 있어서 좀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되게 용하다는 막 점집이나 신점 보는 데를 거의 섭렵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손금집을 추천을 해 주고 싶대요. 그래서 손금 되게 좀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손금을 되게 잘 봐준다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된 일인데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한번 가봤어요. 우리가 손금을 한번 봐보자. 근데 거기가 원래 엄청 낡은 그 시장동 치킨집이었어요. 근데 그 치킨집 사장님이 손님들 오시면은 서비스로 손금을 받는데 이게 너무 용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금을 받아달라고 치킨집을 가다 보니까 문전성시가 돼서 치킨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닭 튀겨야 되는데. 예, 그래서 아예 그냥 치킨집을 접고 거기를 손금집으로 차려가지고 딱 가면은 이제 치킨 호프집 거기서 이제 홀에서 대기를 해요. 그래서 한 명씩 안에 가서 손금을 봐주는데 그거 되게 좀 재밌었었거든요. 이제 뭐 재미는 있었는데 저희 남편은 뭐 그냥 뭐 어차피 다 누구나 우리 나이대에 다 가질 수 있는 고민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긴 했지만 저는 되게 재밌고 잘 맞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 손금을 보자마자 첫 마디가 "머릿속에 돈 생각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그랬긴 했는데 제가 이제 쭉 이게 말씀드린 게 뭐 가보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1도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 지역 주변에 실제로 그렇게 점집들이나 그런 이제 오래된 그런 이제 사주집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서울 원도심권의 특징이에요. 예. 실제로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니시다가 뭔가 이제 빨간 깃발, 하얀 깃발 이런 데가 많은 데를 보면은 이제 '아 여기가 되게 옛날부터 주거지로서 살았던 곳이구나.' 그다음에 보통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지가 않아요, 그런 곳들을.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의 이 손금 얘기나 도를 아십니까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아 별로 이제 선호하는 요소가 아니구나.'가 금방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는 게 기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 뉴타운 안에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잘 안 그려지기 때문에 쪼끔 이제 분위기 임장할 때 쪼끔 돌아가더라도 그런 모습들까지 볼 수 있도록 루트를 짜 보시는 게 좀 이 지역을 좀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가 기름동부 센트리빌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합 SK뷰는 여기가 이제 SK뷰 1차 저 뒤에 보이는 게 2 차거든요. 그다음에 요 앞에가 이제 내부순환 고가도로가 이렇게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있어서 굉장히 단절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뒤쪽은 좀 이제 그 모텔 밀집촌이 있어요. 요 골목 따라서 다 모텔들이 늘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갔을 때 쪼끔 이제 쾌적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렇다고 막 상권이 막 반짝반짝 발달한 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약간 애매한 상권인데 모텔들도 있고 술집이 있는데 약간 그런 거 있죠. 투다리. 예 투다리 있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어 가지고 약간 후미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느낌인데 근데 요 단지를 실제로 여러분 네이버 부동산 보면은 종합 SK, 사대부 중고 학군, 학세권, 사대부 중고 학군교통 좋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기 가 보시면은 그 부동산 인증할 때 저도 사장님께서 저한테 "사모님 여기 학군지야. 알지? 학군지 투자는 안 망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제 성북구 핵심 가치를 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학군수에 있을지 인정하지만 그게 이 지역에서 가장 최우선 순위 가치는 아니다라는 거를 알고 가니까 이거를 가치 판단할 때 어느 정도의 중요도 포지션을 놔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닌 상태에서 여기 갔으면은 사장님이 "여기 학군 수요 많다. 여기 오면 전세도 잘 나간다. 학군 보고 들어온 사람들은 애 졸업할 때까지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휘둘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어쨌든 나름대로 수요가 있어서 성북구가 굉장히 뭐 학군으로 유명한 곳은 아니지만 이쪽에 사대부 중 사대부고 여기는 사람들이 좀 나름 지역 안에서는 찾아오는 학교이고 배정받는 아파트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좀 좋아하는 수요가 있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도남 더샵인데 이 아파트 입구에서 들어갈 때 요 보이세요? 요 언덕? 예. 요 언덕인데 여기만 언덕인 게 아니고요. 여기를 가는 길도 언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은 저 끝에 있는 저 위에 있는 단지가 도남 더샵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실제로 그 성신여대역에서 엄청 멀지는 않는데 산길이 한 1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걷는 사람은 없어요. 저 여기 위에서 내려올 때까지 여기 길거리에서 담배 피시는 분 한 분 제외하고는 행인을 못 봤어요, 제가. 예. 그 정도 이제 월부 인정하는 사람만 걸어 다닌다. 네. 그런 곳인데 요 단지 옆에 그 주민센터가 있어 가지고 마을버스는 자주 오기는 해요. 사람들이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부랑 종합 SK, 도남 더샵이 조금 이제 친숙해지셨을 거예요. 자, 그럼 저희가 아까 그 로직대로 한번 입혀 볼게요. 기름 동부는 여기는 기름역을 이용합니다. 아니면 미아사거리역을 가도 괜찮아요. 어느 동이냐에 따라서 이용하는 역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일단 기름역 기준으로 강남 37분, 시청 18분, 여의도 32분이 걸려요. 요 종합 SK는 이쪽에는 월곡역을 이용을 합니다. 6호선이에요. 근데 6호선의 특징은 업무지구를 지나지 않아요. 얘가 어딜 지나가냐면 막 이태원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뭐 꿈의 숲 이런 데 북서울 꿈의 숲 이런 거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서쪽이죠. 네, 서쪽으로 쭉 이어지지 얘가 이제 업무지구를 담갔다가 가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는 노선이긴 한데 어쨌든 환승을 하면은 강남 34분, 시청 23분, 여의도 36분 정도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환승이 필요한 환승 노선이죠. 그다음에 도남 더잡은 제가 마을버스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을버스를 타고 가서 성신여대 4호선역을 이용하면 강남 36분, 시청 17분, 여의도 30분이 걸려요. 그러면 교통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은 교통 균제성이 핵심 가치잖아요. 교통적으로는 어디가 제일 우위예요? 일단 얘는 소요 시간 자체는 비슷해 보이겠지만 역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탈락. 그쵸? 왼쪽 두 개는 대략 좀 대동소이해요. 몇 분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근데 6호선보다는 4호선이 핵심지 거쳐가는 데가 더 많아요. 얘가 여기 4호선이 뚫고 어딜 가냐면 동대문, 해화 이런 데 가고요. 용산도 가고 그러거든요. 4호선이 노선이 좋고 실제로 시간도 조금씩은 덜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름이 우선순위가 돼요. 그 다음에 균제성을 볼게요. 균제성은 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뉴타운이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종합 SK나 도남 더잡은 제가 양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우리가 기대하는 택지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근데 나홀로나 이런 애매한 애들보단 나아요. 어쨌든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양호라고 했습니다. 그럼 균제성 측면에서는 어디가 좋아요? 기름 동부가 좋아요. 자,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요인들 나머지 입지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을 때 기름 동부는 일단 뉴타운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요. 종합 SK는 아까 우리 그 네이버 부동산 캡처에서 보셨듯이 4대부 중 학군이 좋고요. 얘가 이 셋 중에 유일하게 평지예요. 네, 평지 메리트가 있긴 있어요. 그다음에 도남 더샵은 일단 연식이 좋고 더샵이라는 브랜드이고요. 그다음에 성신여대 상권이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좋기는 한데 사실 이것들 중에 그나마 사람들의 선호도랑 가장 부합하는 건 뭐예요? 뉴타운 인프라예요. 예, 물론 학군, 평지 이런 거 중요하긴 하지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최우선 가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기름 동부가 비슷한 가격이라면 제일 좋은 선택이고 이때 우리 판단 기준은 뭐냐면 핵심 가치를 우선순위에 놓고 이 핵심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만족시키는 단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 균질성이 이렇게 좋은 곳에 가서 학군 보지 말란 얘기예요. 학군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돈으로 선택한다면 이 핵심 가치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골라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됐냐면 실제로 기름 동부가 이때 이 시점이거든요. 우리가 봤던 시점이 비슷하게 갔는데 이렇게 상승장이 한번 올라갈 때마다 또 여기 2018년이에요. 수도권의 대부분의 단지들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2018년에 이렇게 올라가요. 2018년. 이때가 이제 1차 상승장. 진짜 막 복도에까지 신발 나와 있던 그런 시기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규제가 터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좀 내려와요. 한 10% 정도 빠져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2021년 고점이 있고 내려왔다가 최근에 이제 반등하는 곳들은 반등하고 여전히 있는 곳들은 그대로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 실제로 18년, 21년 이렇게 고점을 뚝뚝 치고 올라가는 모습, 이 빨간 원에 있는 곳들을 보면은 확실히 기름 동부가 먼저 가주는 모습을 보여요. 비록 하락장에는 가격이 겹치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유가 이 지역의 핵심 가치를 잘 충족시키는 단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가격 고정에서 꼭 똑같은 가격만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성동구에 금호대우랑 금호두산처럼 같은 생활권에 있는 다른 가격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가격 비교하는 거를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6단지는 역세권 단지이고요. 기름 동부는 좀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핵심은 이거잖아요. 이 6단지가 더 좋은 건 맞는데 얘가 1억 3천 더 비싼 게 맞아? 이거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 기름 뉴타운 지역 안에서 왜 역세권이 중요하고 어느 정도의 강도로 중요도를 가져가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2025년 제가 강의 준비할 때 딴 가격이어가지고 한 2, 3주 전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재 가격, 여기는 현재 가격이에요. 현재 가격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전용 84 기준으로 레미안 6단지는 07년식인데 12억이에요. 이 단지를 구축 중에선 제일 좋아해요. 네, 왜냐면 연식도 07년이면 아주 나쁘진 않은 데다가 역에서 가장 가깝고 요 초입에는 평지에 가까운 동들이 몇 개 있거든요. 뒤로 가면 조금 언덕이지만 그 다음에 요 6단지를 못 가는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기름역에 가까운 단지를 찾는 게 1단지예요. 여기는 이제 03년식이어서 연식은 조금 더 됐지만 그래도 기름역을 두 번째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10억 8,500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거기에서 하나 안쪽으로 들어가자면 이 8단지도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냐면 이 뉴타운 안에서는 가장 연식이 좋은 단지가 8단지예요. 근데 얘가 2010년식인데 가격이 11억이란 말이에요. 지금 더 오래된 6단지에 비해서 어때요? 가격이 처지죠. 예, 더 새 거인데도. 조금 더 실제로 8단지만 가도 좀 어느 정도 준신축 느낌이 나요. 예, 아직 괜찮거든요. 그리고 기름 동부는 좀 이제 양쪽에 다 이용할 수 있지만 어느 곳도 초역세권은 아닌 상태라서 얘가 9억 5천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 뒤쪽에 있는 애들보다는 여기 가깝기는 하죠. 근데 이 지역이 여기 위로 갈수록 언덕이고요. 옆으로 갈수록 언덕이에요. 예, 위로 갈수록 언덕, 옆으로 갈수록 언덕. 그러니까 북서쪽에 있는 요 단지들은 굉장히 고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여기까지는 그냥 언덕. 예, 언덕과 산의 차이점 아시죠? 여기까지는 언덕이에요. 근데 요 다음부터 이제 산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롯데캐슬 11단지가 있는데 여기가 단지가 좀 작기는 하지만 2019년식으로 굉장히 신축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보면 신축인 느낌이 나요. 그리고 얘가 롯데캐슬이니까 브랜드도 괜찮아요. 연식적인 장점이 있는 친구인데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9억 8천이에요. 근데 구축 03년식 기름 동부가 얼마예요? 9억 5천이에요. 그러면은 이 3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연식이 16년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 뭐 때문이에요? 역 접근성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저기 성북구 입지 분석할 때 학군 보여드리면서 88%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학교가 3개가 있다고 보여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 위에 있는 기름 중학교거든요. 여기 위에 있는 요 기름 초등학교 옆에가 기름 중학교예요. 근데 자고로 이 언덕에 있는 동네에 사는 엄마들의 심리는 뭐냐면
본인이나 이제 남편이나 이제 어쨌든 어른들이 여기에서 이제 마을버스 타고 역을 가고 이 언덕을 오르내리는 건 나는 괜찮아. 이 어른은 괜찮은데 우리 애가 책가방 짊어지고 저 언덕을 오르내리는 건 싫어해요, 엄마들은. 그 심리가 있어요, 당연히 부모로서. 플러스 이 기름 중학교에 확실하게 배정받는 단지가 2단지랑 4단지뿐이에요. 나머지 단지들은 운 좋으면 배정받고 기름종이 넘치면 이 택지 밖에 있는 학교에 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은 아이를 걸고 모험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지에 가서 확실하게 이 옆에 있는 중학교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학군을 보고 들어오는 수요가 있는 게 2단지 푸르지오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고바 위에 있어요. 근데 얘가 학군이 중요했다라고 하면은 얘가 제일 비쌌을 거예요. 마치 평촌처럼. 평촌이 학군이 중요하니까 저 안쪽에 비역세권에 있어도 가격이 신축보다 비쌌잖아요. 근데 얘는 학군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9억 한 톤 500이어가지고 이 앞에 있는 다른 단지에 비해서 싸고 실제로 2단지 푸르지오가 이 기름 뉴타운 안에서 가장 가격이 약해요. 그러니까 학군이 최우선 가치였다면 얘가 제일 비쌌을 텐데 이 역세권 단지의 메리트가 이걸 못 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역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임장 보고서 쓰실 때 시세 지도 그리시잖아요. 시세 지도를 그릴 때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리면은 복붙이에요. 네,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타이핑 해놓고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이상하다. 저 안에 연식이 훨씬 좋은데 왜 공삼 연식보다 별로 가격 차이가 안 나지? 뭐야 여기는 뭐 학군이 좋다라는 거 전화임장 이런 거 하면 알 수 있으니까 저 안쪽에 있는데 가격이 학군이 좋은데도 되게 싸네?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리면은 이 시세지도 한 판을 그리고 나면 뭐가 남냐? 이 지역에서 가격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남아요. 근데 제가 튜터링할 때 이걸 말씀드리잖아요. 조원분들이 이제 반영을 해요. 반영을 해가지고 시세지도를 그릴 때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생활권의 핵심 가치를 남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기는데 핵심 가치가 5개가 나와요 막. 연식, 학군 뭐 이렇게 역세권 이렇게. 근데 5개면 핵심 가치가 아니죠. 1개, 많아도 2개 정도의 압축을 해서 가장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을 시세지도에 남겨야 돼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인보가 많이 쌓이고 나면 어떻게 되냐? 정말 내 임장 보고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시세지도만 남는 거예요. 마지막엔 그거 하나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세 지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그 앞단에 있는 입지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앞에서 성북구 입지 분석하고 그다음에 시세 보면서 결국 이 지역에서 가장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는 역세권이다라는 결론을 냈잖아요. 여러분의 임장 보고서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역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안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싸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그래 알겠어. 레미안 6단지가 더 좋은 단지인 건 알겠는데 근데 좋은 게 더 비싸고 덜 좋은 게 싼 상황에서는 뭘 골라야 되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되게 많이 들어보는 게 뭐냐면 덜 오르고 싼 걸 투자해라. 그러니까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지가 5억이고 이 단지 오른쪽 단지가 3억 7천이었을 때 얘가 싸고 하락률도 높고 하면은 싼 걸 투자해야지라는 거를 배운 분들이라면 본능적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비싼지 싼지를 일단 따져볼게요. 자, 기름 뉴타운 레미안은 우리가 2014년에 가격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 이전에 전고점이 08년에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전고점 대비해서 16%가 빠진 가격이에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기름정보 센트레비를 보시면요. 이 전에 08년도에 전고점이 4억 6천이었고 2014년에 3억 7천이었어요. 전고점 대비해서 20%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하락률 이런 거 나오면은 하락률이 높은 것이 저평가다 싸다라는 생각을 가지잖아요. 근데 둘 다 싸다는 결론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얘가 싼 건 맞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근데 얘는 비싸요. 이것도 비싼 게 아니잖아요. 얘도 싼데 얘가 더 싼 거잖아요. 근데 결론이 둘 다 싸다로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싼 걸 사는 게 투자의 본질이긴 하지만 둘 다 싸다면 그리고 내가 감당이 된다면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게 더 버는 선택이에요. 비교평가가 싼 거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같은 돈으로 더 가치 있는 거 찾아내는 게 비교평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단지 가격이 예전에도 1억 이상 차이가 항상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핵심 가치 찾은 이유가 뭐예요? 이 지역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를 찾아서 내 투자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6단지가 투자금이 많이 들어서 동부를 선택하는 건 괜찮아요. 내 그릇에 안 맞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은 곳들이 전세가도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담을 수 있다면 그럼 거기에서 마이너스 20%를 찾아가지 마시고 더 가치 있는 거 조금 덜 싸더라도 여전히 그래도 전고점보다 싸니까 가치 있는 것을 선택을 해야 장기적으로 더 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점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께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비교평가할 때 가격뿐만 아니라 가치까지 다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제가 그 강의 안을 만들었었거든요, 원래. 근데 약간 제가 그 불안증과 조급증이 있어요. 어떤 불안증이냐면 이거를 배웠는데 정말 적용을 하실 수 있을까? 이거를 끊임없이 저는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제 불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습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실전 사례를 한번 해볼 거고 이 연습 문제는 2025년 9월 현재 가격 기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랑 성북구를 1시간 정도 보시고 핵심 가치도 파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현재 시장에 적용을 해서 저랑 같이 성북구 임장했다, 매물 임장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제가 보여드리는 단지 중에 뭘 선택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교환의 답이 있으니까 교환의 답을 최대한 안 보고 같이 한번 화면 따라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여드릴 단지는 꿈의 숲 대명 노첸이에요. 일부러 제가 요 앞단에서 언급하지 않은 생활권을 가지고 왔어요. 좀 더 넓게 이해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자, 이 꿈의 숲 대명 노첸은요. 여기가 이제 장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뉴타운 중에 이 장이 뉴타운이 제일 커요. 다 완성된다면.
근데 아직 다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이제 다 갖춰진 뉴타운 중에서는 제일 큰 곳이 영등포구에 있는 신길 뉴타운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다 갖춰진다고 하면은 장리 뉴타운이 아직 들어오고 있어요. 짓고 있기도 하고. 얘가 제일 커질 곳이기는 해요. 근데 얘가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이 6호선 돌고 지역을 이용하는 생활권인데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을버스 구간이에요. 예, 걸어서 못 가요. 임장하는 사람만 걸어 다녀요. 예, 그리고 사람들도 별로 오가는 걷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비역세권이라는 단점은 있는데 그나마 이 지역의 희소식이 뭐냐면 동북선이라는 지하철을 공사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땅 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기 동북쪽 노원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에 장리생활권 거쳐서 이렇게 고려대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냐? 왕십리로 들어가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뭐 2호선이나 이런 좀 중심권 노선 접근성이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그곳이 이제 여기 생길 예정이에요. 대명루세는 사실 이 장리 뉴타운이 생기기 전에부터 있었어요. 08년식이니까. 근데 얘는 그냥 거기 있었는데 주변이 싹 갈아엎어져서 아파트가 되고 뉴타운이 되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동북선 옆에 들어오고 이렇게 된 아파트예요. 실제 보시면은 요 아파트거든요. 08년식이지만 가보면은 꽤나 준신축 느낌이 나요. 그리고 요렇게 생겨가지고 얘는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그리스 아테네 신전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옛날에. 예. 근데 요 뒤에가 이제 새 아파트 됐고 이 옆에도 새 아파트가 됐고 그러면서 뉴타운 한가운데 있게 됐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평지입니다. 예, 예, 정말 드문 성북에서 드문 평지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단지를 가지고 올게요. 꿈의 숲 푸르지오라고 해서 왜 여기 꿈의 숲이라는 이름이 자꾸 붙냐면 요쪽이 지금 제가 커서 움직이는 요쪽이 북서울 꿈의 숲이에요. 그래서 요 주변 단지들은 이런 쾌적한 그런 환경을 좀 강조하고 싶었는지 꿈의 숲이라는 이름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푸르지오니까 브랜드 단지고 2010년식이기 때문에 지금 갔을 때는 꽤나 그래도 좀 쾌적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단지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창문여고 여기 메인 도로거든요. 이쪽에. 그리고 여기 오동공원이라고 혹시 커서 움직이는데 공원 보이세요? 예, 여기가 초록색이잖아요. 성북구에서 초록색은 그냥 산이에요. 예. 그래서 저기가 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산이고요. 여기 지금 요 점선 있는 데에서 여기를 올라오는데 그냥 등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큰 길에서 진입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사가 상당하죠. 그래서 이 단지가 아니고 예, 이 단지 위에 가면은 이 단지는 여기 있는 단지는 어디냐면 여기는 레미안 월곡이에요. 예, 그래서 요 단지 상가로 가서 뒷동으로 이 단지를 통과해서 그 뒤에 있는 푸르지오로 사람들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해서 이 위에 단지가 나오면 여기 이렇게 푸르지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에 왔나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여기 튜터링 할 때 요 길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호흡을 조절하면서 말을 해요. 걸으면서. 여기 걸어 올라가다가 우리 저기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일단 말하지 말자 우리 서로 이러면서 숨을 참고 열심히 정상에 가가지고 여기 도달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 다 왔다 했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또 언덕이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들어갈 때 이제 한동 지나면 주차장 한 개층씩 없어지는 거. 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끝에까지 올라가요. 근데 대신 이쪽 여기가 좀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는데 뭐 레미안, 푸르지오 이런 이제 연식이 괜찮은 아파트가 모여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여기 동북선이 들어오고 있는 게 이 지역에는 큰 호재예요. 예, 그래서 나름 이제 사람들이 이쪽을 찾는 수요가 있고 특히나 이제 좀 어느 정도 연식이 있으면서도 가격이 합리적인 단지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너무 다행인 거는 근처에 초등학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수요가 있는 단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삼선 힐스테이트인데요. 요 삼선 힐스테이트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창신동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 비교분인 창신동 갔다 오셨어요? 지난 주말에 예, 아마 비교분인 과제가 나와서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제 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상신동이 제가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후기를 막 읽어봤더니 상신동 비교임장 후기로 그런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이 동네에선 내가 회색이어도 티가 안 날 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정말 왜 회색이냐면 벽을 페인트로 칠해야 색깔이 있잖아요. 네, 페인트가 벗겨진 벽은 회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회색이어도 티가 안 날 것 같다라는 게 되게 좀 문학적인 표현인데 저는 너무 이 분위기를 잘 드러내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창신동에서 보는 곳은 그 막 엄청 후미진 달동네가 아니라 그나마 아파트가 모여 있는 곳을 볼 거고요. 이 삼선동은 그 창신동 금 바로 옆에 있는 단지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여기 6호선에 창신역이거든요. 여기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쌍용 아파트 있잖아요. 여기가 창신동 쌍용 아파트예요. 여기까지가 무슨 구냐면 종로구예요. 종로구. 그래서 여기까지가 종로구고 저 위에 교회 보이세요? 예, 그 사이에 약간 종로구 성북구 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그리고 여기 그 아까 우리 기분을 한번 쎄하게 만들었던 터널은 어디에 있다? 산에 있다. 그럼 이 위에는 뭐냐? 산이란 뜻이에요. 이 교회를 잘 보세요. 자, 이 창신역을 나와서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뭘 만나시게 될 거냐면 천국의 계단을 만납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 1분 넘게 열심히 올라가다 보면은 아까 우리가 밑에서 봤던 교회가 나와요. 교회 옆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지나서 쭉 올라가면은 저기 있는 단지가 삼선 힐스테이트예요. 그래서 이 삼선동 힐스테이트를 제가 그 역하고 직선거리 해봤을 때 300m도 안 돼요. 예,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라서 소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해요. 근데 이 안에 오면은 다행히 이 단지는 완전히 평지는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좀 평탄화하려는 노력을 좀 해놨어요. 예, 그래서 비교적 평지이고 약간 언덕에 있긴 하지만 심하진 않다. 단지 내부는 이렇습니다. 어떠세요? 뭐 하나 마음에 드시는 게 없나요? 제가 너무 좀 단점을 부각을 시켰죠. 그리고 현재 이게 지금 네이버에 형성된 가격이고요. 전고점 대비 하락률은 이래요.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까지. 그러니까 조금 괜찮다, 살만하다 싶은 것들을 이제 조금 덜 싸고 얘는 아까 제가 언덕이 좀 심하다라고 얘기했지만 나름 그래도 장점이 있는 단지인데 마이너스 20%니까 실제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그냥 비교평가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세스를 배우셨잖아요. 이 틀에 한번 끼워 맞춰볼게요. 자, 꿈의 숲 대명 루트는 교통 제가 보여드릴게요. 돌고지역까지 1.2km를 걸어와야 돼요. 그래서 걸어오거나 버스를 타고 와서 요 역으로부터
16분부터 강남 36분, 시청 26분, 여의도 39분이에요. 물론 동북선 뚫리면 조금 나아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그래요. 그다음에 꿈의 숲 푸르지오는요. 4, 5선 미아사거리 역을 이용을 해요. 여기 있는 역을.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서 저기 요 분홍색 네모 있는 데가 창문여고 있는 데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1km 정도 소요가 되고 이 4, 5선을 타면 강남 35분, 시청 23분, 여의도 36분이 걸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이제 교회 옆에 있었던 삼선 힐스테이트 여기는 6호선 상신역을 정말 이제 300m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물론 이제 위로 가야 되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6호선을 타면 강남 29분, 시청 17분, 여의도 30분이 걸려요. 여러분 그러면은 교통적인 측면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요? 3선이 제일 낫죠. 왜냐면 역과의 거리도 가깝고 나름 이 6호선이 환승 노선이기는 하지만 얘네가 대단히 역세권은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역을 가서 비록 환승 노선이지만 접근성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제대로 만족시키는 거는 진한 까만색. 그다음에 뭐 아닌 건 아니 뭐 완전히 막 비역세권이고 막 외톨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장점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연한 회색 정도로 표시를 하는데 이 표시는 여러분들이 뭐 별점으로 표시하셔도 되고 자신만의 방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OX로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균질성은요. 꿈의 숲 대명 루체는 장위 뉴타운 안에 있어요. 그다음에 꿈의 숲 푸르지오랑 삼선 힐스테이트는 여기도 보시면 주변에 단지가 모여 있어요. 뭐 힐스테이트도 있고 그 앞에 뭐 쌍용도 있고 뭐 이편함도 있고 이게 모여 있거든요. 다만 걔가 우리가 생각하는 네모 반듯한 택지가 아닐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균질하고 여기 두 개는 양호하다라고 봤어요. 그럼 균질성은 어디가 제일 좋아요? 장위가 제일 좋죠. 꿈에서 대명 루체니. 나머지는 그래도 성북구가 균질성이 안 좋은 생활권들도 있는데 단지 여러 개가 모여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안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회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자 마지막 플러스 알파 보시면은 플러스 알파는 여기는 동북선 호재가 있고 여기도 동북선 호재가 있고 3선은 솔직히 호재는 별로 없어요. 저 뒤에 재개발해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기는 하는데 뭐 그게 막 엄청 이적의 위상을 바꾸는 뉴타운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얘는 현재 있는 위치 자체가 종로구 금 바로 옆에 있는 만큼 중심권에 가깝다라는 위치적인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플러스 알파는 어디가 좋은 것 같으세요? 지금 답이 다 갈렸어요. 예, 저도 그냥 대동소이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하나 더 좋은 거 없고 뭐 하나 빠지는 거고 위치 좋은 것도 좋고 교통 좋은 것도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플러스 알파는 다 까만색으로 줬어요. 이렇게 봤을 때 핵심 가치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건 어떤 거예요? 삼선 힐스테이트가 제일 잘 충족시키는데 얘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교통이 약점인데 교통은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거거든요. 대신 위치적으로 얘가 밖에 있는 건 해결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가장 최약점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 각이 보인다는 점에서 얘도 엄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꿈의 숲 프로지오도 시간이 지나면 정고점을 넘어서고 가격이 더 가겠지만은 이 다른 두 단지에 비해서는 장점이 별로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라면은 이 꿈의 숲 대명 루첸이나 삼선 힐스테이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것 같고 물론 위치적으로 얘가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 정도 대동소이한 차이다라고 하면은 그 물건의 상태 있죠. 수리가 됐나 안 됐나. 그다음에 전세를 세팅하기가 좋은가 안 좋은가. 한 단지에 갔더니 예를 들어서 얘는 뉴타운이잖아요. 그럼 이 주변에 얘보다 더 신축인 단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주도 하고 있어요. 그럼 전세 빼기가 수월하지 않네라고 하면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에 막 뭐 여기는 막 구축이고 완전히 기본집인데 여기에 막 올수리된 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 갈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조건이나 상황 보고 결정해도 크게 차이는 없겠다 싶은 정도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성북구 지역 내 비교평가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점이 뭐냐. 저랑 같이 성북구 임장도 하고 매물도 보고 우선순위를 매겨보신 거예요. 여기서 남길 거는 뭐냐면 일단 이 4급지, 이 중산층 주거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요. 출퇴근을 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통이 멀어져서 내 출퇴근이 2시간 걸린다는 건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2시간 늦게 데리고 올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보육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아이가 없는 가정이라고 해도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산층 주거지역에서는 특히 교통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평지이고 환경적으로 압도적인 장인 뉴타운의 가격과 아주 아주 심한 천국의 계단을 거쳐서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리고 분위기도 어수선한 한 3선 이게 사실 눈으로 봤을 때는 비교가 안 되실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성북구를 임장하시고 나서 요 보문 3선 이쪽 생활권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라이브 코칭에서도 질문을 많이 보내주시는 게 아무리 가도 나는 여기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정고점도 만만치 않아요. 나는 이해는 안 돼. 그러니까 질문을 실제로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럼에도 이 단지의 가격을 받쳐주는 것은 얘가 위치와 교통이 좋기 때문이고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보는 쾌적성을 넘어설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곳이 서울의 중산층 주거지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했던 두 번째는 뭐냐면 비교평가의 본질은 우선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지금은 없어졌지만 인보 코칭도 예전에 있었었거든요. 제가 그 인보 코칭을 하면은 실제로 인보를 좀 잘 쓰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1대1 피드백을 해드리고 했었어요. 지금은 그런 서비스가 없어졌지만. 근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함정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비교평가를 하면은 1등을 뽑아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고요. 이 1등을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내가 1등 뽑은 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이게 확인을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확신이 안 생기면서 투자 결정을 못 하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 대명 로첸이 있었고요. 프로지오가 있었고요. 삼선 힐스테이트가 있었어요. 참 브랜드도 골고루 했네요. 네. 근데 프로지오가 이 나머지 두 개에 비해서는 장점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제외하고 얘가 위치가 좋으니까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지만 얘가 가진 약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다면 얘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일단 아닌 거 걸러내고 남은 것 중에서는 조건이나 상황을 보고 선택해도 무방하다. 왜냐면은 수리가 된 집을 선택하면 그래도 수리비 3천만 원 이상 버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내 매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1등을 정해야 돼라는 압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교 평가에 접근하신다면 내가 뽑은 게 1등이 맞나?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고 확인받고 싶고 내가 뽑은 게 1등이 아니면은 이 집을 사면 안 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오히려 저해하는 허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선순위를 매기는 과정이다. 아닌 걸 걸러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많이 오르는 1등 맞추기다. 이렇게는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저평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 아까 전에 뭐 기름 레미안이 정말 뭐 비싸냐 싸냐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절대적 저평가 시기가 있고요. 상대적 저평가 시기가 있어요. 절대적 저평가 시기는 뭐냐면요. 모두가 다 싼 시기예요. 대장부터 그 밑에까지 쭉. 성북구의 대장은 기름 센터피스거든요. 근데 요 단지 30평대는 아직도 전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저렴해요. 그 밑에는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센터피스 대장은 10% 이상 저렴해져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 종암동 그 SK 있는 그 안쪽 종암동 SK 안쪽 있잖아요. 사대부 중 학군 그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크리시엘이라는 단지가 있어요. 이름이 좀 세련돼서 요즘 단지처럼 보실 수 있겠지만 그냥 삼성 아파트였어요. 예, 근데 이름을 막 개명을 해서 레미안 크리시엘이 됐어요. 근데 이제 구축 아파트이고 선호도가 그냥 중간 정도래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막 모여 있으니까 단점은 좀 희석이 되는데 그 안에서 막 제일 좋아하는 단지도 아니에요. 구축 중간인 아파트는 마이너스 15% 정도가 되어 있어서 이 정도면 그래도 좋은 거부터 아닌 것까지 두루 다 싼 거거든요. 그럴 때는 더 좋은 걸 선택하셔야 돼요. 내 종잣돈 안에서는.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3%고 이 저 친구는 뭐 전고점 대비해서 15% 이상 빠져 있는데 얘가 싼가요? 아니요. 둘 다 싸면은 할 수 있으면 이 앞으로 오는 게 더 버는 투자예요. 그리고 그런 거 판단하려고 여러분이 강의 듣고 임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 저평가 시기도 언젠가는 만나실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어디냐면 여기 성동구거든요. 제가 강의 초반에 보여드렸던 행당 한진 여기는 구축 아파트이고 나름 역세권이라 대장은 아니지만 선호하는 아파트라서 전고점 뚫고 지금 15% 정도 상승을 했어요. 반면에 성동구에서 제일 안 좋아하는 데가 마장동이라고 해서 위치적으로도 제일 바깥에 있어요. 동대문구 근처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 우시장 그 소고기 파는 시장이 있어가지고 그 약간 그 피냄새가 조금 묵으면은 나는 그 약간 그 썩은 냄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좀 비 오는 날 그럴 때는 좀 안 좋은 냄새가 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거기 성동구이기 때문에 거기도 언젠가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지만 아직은 그런 단지가 전고점 대비해서 15%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요런 오른쪽 같은 시장은 막 뒤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막 일부러 싸다고 아래쪽으로 오는 것도 안 맞아요. 그건 언제 하냐면 다 올랐을 때. 네, 다 전고점 뚫고 올라가면은 가격이 올랐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매전차가 벌어졌다는 거고요. 급등했다는 거는 언제든지 출렁할 수 있는 그 마진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언젠가 강의에서 조금 이제 선호도가 떨어지더라도 덜 오른 거 하세요. 그런 것들도 지금 이런 것들도 언젠가는 오를 거예요라고 말씀드릴 시기가 언젠가는 있을 거예요. 이 강의에서.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출발하고 났는데 얘는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은 의외로 어떤 구간에서는 이런 뒤에 있는 것들이 갑자기 용수철처럼 팍 튀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 중에 싼 거. 그러니까 행당 한 집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대림 아파트도 있고 그 옆에 있는 부산 아파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보고 개 중에 싼 거, 가치 있는 것 중에 싼 거를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평가 시기가 어떤 국면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가가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절대적 저평가 시기에는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 싸니까 뭘 사도 올라. 근데 아니에요. 다 싸니까 더 뾰족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식이 얼마나 뾰족하게 보는지에 따라서 그 이후에 수익이 5천만 원 1억이 벌어져요. 근데 오른쪽처럼 상대적인 저평가 시기에는요. 오히려 넓혀봐요. 그러니까 막 상대적인 저평가 시기에는 오히려 제가 체감하기에는 반대예요. 더 뾰족하게 보세요. 이런 시기에. 왜냐면은 좋은 게 먼저 오르는 걸 내가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런 시기는 넓혀서 보는 시기고 왜냐면 다 오를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넓어져 있기 때문에 반면에 내가 보는 시장이 왼쪽이다. 특히 지금 지방광역시 보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저평가 시기거든요. 어느 지방광역시건 간에 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할 수 있는 게 넓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조금 더 뾰족하게 우선순위를 매겨보려고 하는 것이 나중에 더 버는 투자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진단에 따라서 투자 범위는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시기에 우리가 비교평가 의사결정에서 이거 질문 진짜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가 최근에 진행한 그 특강을 들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안양 과천 특강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과천은 막 날아간 시장이고 안양은 이제 싼 것과 비싼 것이 섞여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 특강을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하고 나서 질문을 오프라인에서 받잖아요. 근데 이제 맨 처음 손 들고 질문 주신 분이 그거였어요. 질문이 좋은 게 비싸고 싼 건 좀 덜 좋다. 뭘 선택해야 되냐라고 질문 주셔가지고 뭔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또 질문 있으세요 했는데 아무도 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기 계신 분은 손 드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같은 질문이래요. 그러니까 거기 오신 분들 질문이 다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어려워하시고 좀 고민이 많이 되시는구나라는 걸 그때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좋은 건 비싸요. 아까 성동구는 플러스 15%라고 있고 기름 레미안 1단지는 그 기름에서 그 기름역 가까운 구축이기 때문에 6단지 1단지를 제일 선호한다고 했어요. 성북구에서 선호하는 구축.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도남 삼성은 성북구 안에서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구축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는 많이 오르고 덜 좋은 것은 싸고 이런 것들이 거의 펼쳐지고 있는데 이거를 뭐 사도 돼요 안 돼요
6개월이라는 건 개인의 투자금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다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행당한 젠타운은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급등했잖아요. 얘 최근 6개월간 거의 몇 억 올랐을걸요. 예.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매매가가 올라가지만 전세가가 따라서 올라가는 시장 국면은 아니에요. 전세가는 좀 이렇게 좀 보합이 좀 매물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좀 보합인 상태에서 약간의 인플레이션 한 2~3%는 먹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막 따라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아직은. 그 상태에서 매매가가 급등했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매전차가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투자금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 그래도 10년의 관점에서 이런 단지가 그래도 이 뒤에 있는 단지보다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안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전고점 인제 15% 올랐지만 얘를 보유하다 보면 2배 오를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단지 살려면은 10년의 관점에서 보는 건데 10년 뒤에 2배 오를 단지를 지금 15% 올랐다고 안 사는 것도 안 맞는 거예요. 하지만 인지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벌어진 투자금으로 이 돈을 가지고 상급 지혜는 할 수 없을까를 검토하는 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2번으로는 단기적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고 투자해야 돼요. 왜냐면은 투자에서 그 내가 거두는 수익은요 리스크의 크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어쨌든 가장 가치가 있는 단지라서 여기 있는 세 단지 중에서 리턴은 가장 클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감당이 가능해야 되고 단기적인 변동이 혹시라도 있는다면은 그걸 내가 감내하고 10년 보유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지를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대출 끌어쓰고 신용대출 오늘 대출 끌어쓰고 그다음에 가족한테 돈 빌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무리해서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좀 힘들 수도 있겠죠. 버티는 기간 동안에.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레미안 1단지 같은 경우는요.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이에요. 왜냐면은 이 앞선 단지에 비해서 리스크는 아주 크진 않아요. 물론 얘도 반등했어요. 하지만 앞에 있는 단지처럼 6개월 동안 3억 오르고 4억 오르고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한 폭이 적다라는 거는 떨어질 폭도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신 근데 얘가 단지 자체의 가치는 앞에 있는 성동구보다는 확실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수익도 적을 거예요. 대신 리스크도 적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으로 보고 만약 이런 단지들 전고점 이하 가격이거나 전고점 플러스 1~2%거나 한 자릿수 어간에 있는 전고점 근처의 가격들 있잖아요. 이런 단지들이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비싸다고 생각 안 해요. 예, 여전히 10년 관점에선 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고점이라고 해봐야 4년 전 아파트 값이기 때문에 그냥 인제 4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 거예요. 겨우. 예, 그렇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같은 돈으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오늘 배우신 핵심 가치랑 연결해서 아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도남 삼성 같은 이런 단지 있잖아요. 이 단지는 막 엄청 하락하고 나서 얼마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오른쪽과 같은 단지는 이제 거의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가격을 충분히 빠지고 나서 충분히 바닥 구간을 다졌다고 생각하고 매매가는 바닥 구간을 다지면서 심지어 전세가는 올라왔거든요. 2년 전에 비해서. 이런 단지는 거의 그냥 사실상 리스크가 소거가 되었지만 선호도가 빠지잖아요. 앞에 있는 단지에 비해서. 당연히 편익도 적겠죠. 그러니까 내가 적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만큼 리턴 또한 적을 수 있음을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아쉽기 때문에 내가 둘 다 선택할 수 있으면 만약에 오른쪽밖에 안 돼요. 내 투자금으로. 그럼 얘가 최선인 거겠죠. 하지만 기름 레미안 1단지와 도남상선 둘 다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런 단지가 투자금이 엄청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호도가 낮은 단지들의 전세가가 많이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아직. 만약에 비슷한 투자금이다라고 하면은 왼쪽으로 가는 것이 지금 시장에선 현명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내가 감당이 가능해서 더 왼쪽으로 온다라고 하면은 감당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선택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큰 선택임을 알고 마인드셋 다지고 들어갈 수는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 내 투자를 리스크를 얼마를 짊어져야 된다를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어느 정도 내 종잣돈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거지 대출까지 써가지고 왼쪽에는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저희가 지금 거의 1시간 반 이상 지역 내 비교 평가를 같이 다뤄왔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 1단계 지역 내 비교 평가 요것만 해도 이상한 선택은 안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앞마당이 1개다, 2개다 혹은 3개다 적은 개수의 앞마당이 있으실 때는요. 본인 앞마당 내의 지역 내 비교 평가만 잘 하셔도 좋은 투자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핵심은 지역 내의 핵심 가치를 찾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1단계로는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역 내의 핵심 가치를 찾기 위해서 먼저 발품하면서 제가 지역 사진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입지 분석했어요. 그 다음에 전고점 그룹핑을 하면서 이 하락률 계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고점이 높은 단지들이 어디에 있었는가의 특징을 약간 그룹핑해서 분석을 했었어요. 이 지역은 신축 좋아한다. 이 지역은 교통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슷한 가격의 단지들을 묶어서 비교 평가를 했었어요. 우리 2014년의 가격으로 돌아가서 3억 7천, 3억 6천 그런 가격 단지들 도남더샵하고 기름동부 이런 단지 묶어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 가치를 잘 만족시키는 것에 우선순위를 뒀고 그것이 확실히 상승장에서는 차이를 벌려가더라라는 거를 보셨습니다. 마지막 3번은요. 시장의 저평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상대적 저평가, 절대적 저평가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싼 절대적 저평가 시기는 어떻게 해서든 더 좋은 거를 선택하셔야 된다. 그래서 서울의 사급지 이하 지역, 수도권 지역들 아니면 지방의 광역시 지역 이런 것들은 어쨌든 다 싸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최대한 내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앞단에 있는 단지들을 선택하시도록 말씀드렸고요.
있고요. 만약에 싼 거 안 싼 거 섞였다라고 한다면은 가치 있는 것 중에 싼 것을 사려고 노력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1단계 끝이고 사실 비교 평가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에요. 그 잠깐 쉬었다가 뒤부터는 2단계 하면서 약간 현란한 여러 지역들 다루면서 비교 평가 해볼 겁니다.